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비드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갚는 데만 집중하느라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밸런시트 불황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장부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이를 메우기 위해 모두가 지갑을 닫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아무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공급해도 엔진 자체가 연료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고장난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줄 특별한 영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라는 커다란 주체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산을 쓴 채 집안에만 숨어 있을 때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 마을을 수리하고 새로운 길을 닦는 거인의 활약상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경제라는 몸의 상처가 외형적으로는 다 나은 뒤에도 사람들이 왜 여전히 돈 쓰기를 무서워하는지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심리치료 방법도 공유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제 영웅들의 명처방전, 그 비밀의 상자를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경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같은 가게나 기업은 빚을 갚느라 도저히 돈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소비를 줄여야 내 가정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소비를 줄이면 물건이 팔리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의 소득이 줄어드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민간에서 돈을 쓰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돈을 빌려 경제를 돌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를 최후의 차입자 (Last Resort Borrower)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은행에 저축만 하고 아무도 빌려가지 않는 그 유휴 자금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대신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로를 닦고 다리를 건설하며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소득을 넣어줍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1990년부터 무려 15년 넘게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국민의 소득이 과거 미국 대공황 때처럼 반토막 나는 파국을 막아낼 수 있었죠. 어떤 이들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물값을 아끼느라 불을 끄지 않는 것이 더 큰 재앙이듯 경제의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아주 용기 있고 현명한 결단입니다. 둘째, 불황이 닥치면 흔히들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나눠주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양적 완화입니다. 하지만 밸런시트 불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를 양적 완화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 꼭대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물을 받아가야 할 사람들의 양동이가 모두 구멍 나 있거나 뒤집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는 물은 양동이에 담기지 못한 채 바닥으로 허망하게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통화량을 예전보다 4배 넘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부채 공포 때문에 대출을 기피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은행도 빌려 쓸 기업도 없으니 돈이 시장에 돌지 않는 돈의 가뭄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실제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려면 정부가 그 돈을 마중물 삼아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직접 물건을 사는 식으로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돈의 양을 늘리는 기술적인 조치보다 그 돈이 실제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는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구슬을 약속대로 갚는 건 아주 훌륭하고 착한 행동이죠. 그런데 온 나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오직 빚만 갚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1000원의 마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벌어서 900원을 맛있는 빵집에서 쓰면 빵집 아저씨는 900원의 새로운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900원을 안 쓰고 빚 갚는 데만 써서 은행에 넣어두면 빵집 아저씨는 소득이 0원이 되어버립니다. 아저씨도 돈이 없으니 다른 물건을 못 사고 결국 온 나라의 소득이 1000원에서 900원, 810원, 729원처럼 계속 줄어들며 경제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나 한 명에게는 빚을 갚는 게 아주 착하고 바른 행동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경제라는 커다란 피자판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경제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가난해지는 이상한 수수께끼. 이것이 바로 밸런시트 불황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정체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밸런시트 불황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습니다. 자산 거품이 터져 모두가 부채 상환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정부가 용감하게 나서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는 모두 쇠사슬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저축과 절약이 경제 전체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저축의 역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경제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각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흐름을 지켜보실 때 오늘 배운 이 지혜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거품에 현혹되어 무리한 빚을 지지 않도록 경계하되 위기가 왔을 때는 서로를 돕는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할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경제 여행을 떠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비드의 투자노트였습니다.